아침 7시, 도연의 하루는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주방에서 계란을 부치는 소리, 커피 우리는 향기,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뉴스 소리. 32의 도연에게 이 평범한 일상은 여전히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여보, 오늘 야근이야? 현우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은서와 준호의 도시락을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늦을 것 같아요. 새로 맡은 사례가 있어서요. 그럼 저녁은 내가 해결할게. 아이들 데리고 치킨이나 시켜 먹자. 현우의 목소리에는 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체육 시간에 달리기 해요. 지수가 운동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9살 딸의 발랄한 목소리가 주방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수 오늘도 힘내자. 도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수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들을 배웅한 후 도연은 혼자 남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문득 옛 기억들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보낸 어린 시절. 그때도 이렇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이 못된 년이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릇, 의자, 그리고 어린 도연의 마음까지. 도연은 찬물에 담근 손을 빼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일입니다.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사회복지센터로 출근하는 길, 도연은 버스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들과 새로 지어진 상가들. 어린 시절 살던 그 동네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도연 씨, 3살의 파이 확인하셨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10살 민수 군건이요? 네. 이웃 신고로 접수됐는데 상황이 심각해 보여요. 파일 속 사진을 보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꽉 눌렸습니다. 멍든 볼, 겁에 질린 눈동자.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점심시간 도연은 사무실 창가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린 도연 역시 그런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맞을까봐 무서워하고 또 언제 아버지가 화를 낼까봐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아이야. 나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거야. 그때의 도연이 늘 중얼거렸던 말입니다. 8살 아이가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 다짐이 도연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고 방과 후에는 분식점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성적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오후 2시 민수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연은 낡은 연립주택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삐걱거리는 계단. 이곳 역시 어린 시절 살던 곳과 닮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회복지센터에서 왔어요. 민수야, 문 열어줄래?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사진보다 실제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혼자 있어? 예. 아빠는 일하러 가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선생님이랑 잠깐 이야기할까? 집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소파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녔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아프거나 무서울 때는 언제든 전화해도 돼. 도연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수가 작은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민수의 눈에 작은 희망이 스쳤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현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숙제를 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따뜻한 가정.
어린 도연이 그토록 꿈꿨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민수 같은 아이들을 정말로 구해낼 수 있을까? 도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과거는 이제 다른 아이들을 구하는 힘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도연은 새벽 3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수학 문제집 위로 연필 자국이 빽빽했다. 장학금. 그것만이 이 집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또 밤새냐? 문득 들린 아버지의 목소리에 도연은 어깨를 움츠렸다. 거실에서 술 냄새가 풍겨왔다.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해봤자 뭐하냐? 여자가 대학 가봤자.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도연은 방문을 닫았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다. 미적분 공식을 써내려가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낼 거야.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도연은 혼자 울었다. 전액 장학금이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흐려졌다 맑아졌다 반복했다. 대학 간다고?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누구 돈으로? 장학금 받았어요. 전액이요. 그래도 용돈은 어쩔 거냐? 우리가 줄 돈은 없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라도 해내겠다고, 절대 손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빠가 거실 소파에서 게임을 하며 비웃었다. 여자가 대학 가봤자 뭐하게. 어차피 시집이나 가겠지. 오빠, 뭐, 말 틀렸나? 여자는 결혼하면 끝인데 뭔 공부야.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학년 오리엔테이션 날, 도연은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교수가 사회복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학문입니다. 도연의 가슴이 뛰었다. 존엄성. 그 단어가 마음 깊숙이 박혔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는 없었던 것, 그래서 더욱 간절했던 것. 수업이 끝나고 같은 과 학생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 나는 지혜야. 도연이에요. 어디서 왔어? 나는 강남구인데. 경기도요. 아, 그래. 부모님은 뭐 하셔? 순간 도연의 입이 굳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버지는 날품팔이를 하거나 술에 취해 집에서 고함을 지르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매일 피곤하다고 한숨을 쉰다고. 그냥 자영업이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1학년 말 도연은 학과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성적을 받았다. 장학금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차가운 시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생이라고 잘난 척하네. 오빠가 중얼거렸다. 뭔 소리야. 티나는데 말투부터 달라졌어.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정말 달라진 걸까?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일 뿐이었는데. 아버지가 맥주를 마시며 끼어들었다. 대학 다닌다고 우리보다 나은 줄 아나? 어디서 배운 거 써먹어봐라. 아버지, 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 그럼 왜 집에 오면 인상이 그따위야? 도연은 거울을 보고 싶었다. 정말 인상이 달라졌을까? 아니면 가족들이 예전보다 더 예민해진 것일까? 2학년이 되자 도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습을 시작했다. 처음 만난 아이는 8살짜리 은지였다.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보호를 받게 된 아이였다. 언니, 우리 집에 언제 갈 수 있어요? 은지의 눈망울이 도연을 보며 반짝였다. 그 순간 도연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눈빛, 인정받고 싶어하는 간절함. 은지야, 지금 이곳이 내 집이야.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는 거야. 하지만 엄마가 보고 싶어요. 도연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자신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 도연은 일기를 썼다. 오늘 은지를 만났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다. 나도 어릴 때 그런 걸 원했었는데
이제라도 다른 아이들에게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3학년 여름방학, 도연은 집에 돌아왔다. 한 학기 장학금으로 모은 돈으로 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샀다. 핸드크림이었다. 뭐야, 이거? 어머니 손이 거칠어서. 어머니는 핸드크림을 받아들고는 잠시 멈칫했다. 그러더니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쓸데없는데 돈 쓸 시간에 용돈이나 벌어와라. 도연의 가슴이 시렸다. 그래도 괜찮다고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저녁 식탁에서 오빠가 말했다. 야, 너 대학에서 뭐 배우는 거야? 사회복지요. 사람들을 돕는 일을 배워요. 사람 돕는 일. 아버지가 콧방귀를 뀌었다. 남 도와주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아버지, 사회복지사도 직업이에요. 직업이라고 해봐야 고작 공무원 아냐? 몇 푼이나 벌겠어. 도연은 젓가락을 놓았다.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나올 것 같았다. 아버지는 제가 뭘 하면 좋겠어요? 뭘 하긴. 돈 많이 버는 일이지. 그럼 제가 사업을 하면 좋겠어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 대학교 몇 년 다녔다고 우리가 바보로 보이나? 오빠가 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래서 여자들은 싫어. 이상만 높고 현실은 모르잖아. 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었다.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현실이 얼마나 힘든데 남 도와준다고? 도연은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다. 마치 이방인을 보는 것 같았다. 저는 그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의미. 아버지가 웃었다. 의미 있는 일은 돈 벌어서 가족 부양하는 거야. 남의 자식 걱정할 시간에 우리 걱정이나 해라. 그 말에 도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가, 꿈꾸고 있는 미래가 모두 무의미하다는 듯이 말하는 가족들. 방으로 올라가며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내가 옳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그 목소리. 정말 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가족들 말이 맞을지도 몰라.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거기서 다시 꿈을 키울 것이다. 하지만 이 불안감은, 이 의심은 언제까지 따라올까?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여름밤치고는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었다. 대학 4학년 여름, 도연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위해 지역 초등학교에 방문했다. 그곳에서 만난 이현우는 6학년 담임교사였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도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현우라고 해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어린이들과 이야기할 때의 부드러운 목소리, 힘들어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진심 어린 눈빛. 도연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만났다는 걸 느꼈다. 실습 기간 동안 현우는 자연스럽게 도연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밤이었다. 가족이랑 사이가 좋지 않나 봐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이야기였다. 어릴 때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집이었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현우의 말에는 판단이나 동정이 아닌 순수한 공감이 담겨 있었다.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해나갈 수 있으니까. 혼자 견뎌내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도연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었다. 졸업 후 1년 뒤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도연의 가족은 현우의 직업을 두고 또 한 번 냉소를 보냈다. 초등학교 교사라고. 그것도 남자가? 요즘 세상에 교사가 뭘 해먹고 사나? 하지만 현우의 가족은 달랐다. 현우의 부모님은 도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어머니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우리 현우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앞으로 잘 부탁해. 도연은 그제야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신혼집은 현우의 월급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도연에게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이었다. 아침에 현우가 출근하기 전 끓여주는 미소된장국, 저녁에 함께 보는 뉴스, 주말에 손잡고 걷는 한강공원. 모든 것이 소중했다. 당신 덕분에 살 만난다. 현우가 도연의 어깨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나도 그래. 도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결혼 2년 차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다. 작고 빨간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도연은 눈물이 났다. 지수야, 엄마가 너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줄게. 아이를 바라보는 도연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에게는 충분히 주겠다고.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3년 후 둘째 민서도 태어났다. 두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바쁘고 힘들었지만 충만했다. 현우는 퇴근 후에도 기꺼이 아이들을 돌봤고 도연이 사회복지사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 함께 하는 거니까. 현우의 말은 항상 도연에게 힘이 되었다. 아이들이 자라며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수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민서가 첫걸음을 떼던 날 두 아이가 서로 안고 자던 모습들. 도연은 비로소 완전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5년째 되던 해 현우의 누나 이선영이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선영은 처음부터 도연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에서 일했던 그녀는 도연을 격이 다른 사람으로 취급했다. 첫 만남에서부터 분위기가 차가웠다. 시어머니 생신 자리였다. 아, 동서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선영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네. 그뿐이었다. 대화를 이어가려는 도연의 시도는 번번이 무시당했다. 동서는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지방 국립대요. 아. 선영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그 후로는 대화 자체를 회피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영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현우가 결혼할 때 왜 반대 안 하셨어요? 왜? 도연이가 얼마나 좋은 앤데. 하지만 우리 집안 격에 맞나요? 가문도 그렇고. 도연은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굳었다. 현우가 즉시 끼어들었다. 누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현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가 나섰다. 선영아, 그만해. 도연이 얼마나 착한 애인데. 하지만 선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착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건데요?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들 교육. 그것은 도연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도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현우는 계속 위로했지만 소용없었다. 신경 쓰지 마요. 누나가 이혼하고 예민해져서 그래요. 하지만 맞는 말도 있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선영의 말들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그 목소리들과 겹쳐 들렸다. 너는 부족해. 격이 다르다. 어울리지 않아. 이후로도 선영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은근히 도연을 폄하하는 말들이 이어졌다. 동서는 요리를 별로 안 하시나 봐요. 현우가 많이 말랐네. 아이들이 좀 산만한 것 같은데 훈육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을 중시했는데. 매번 현우가 막아섰지만 도연의 마음속 상처는 깊어져만 갔다. 결정적인 사건은 추석 때 일어났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선영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현우한테 교육비 좀 대줄까요? 애들 과외비도 그렇고. 무슨 소리야? 현우 월급으로 충분한데. 하지만 요즘 교육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동서벌이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도연이 끼어들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알아서 한다고요? 선영이 비웃었다. 지방대 나온 사회복지사가 뭘 알아서 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누나! 뭐, 사실을 말하는데. 현실을 모르고 사니까 애들이 뒤처질 수밖에.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니까요. 그 말에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그 말들이 다시 귀에 맴돌았다. 도연은 조용히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현우가 뒤따라왔지만 도연은 말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혼자 앉아있는 어둠 속에서 도연은 생각했다. 결국 또다시 이런 상황에 놓인 거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다. 울면 안 된다. 또 약해 보이면 안 된다. 문 너머로 현우가 선영과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도연을 향한 무시와 모멸은 계속될 것이다. 도연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대학 시절부터 조금씩 모아둔 적금 통장과 증권계좌 내역서가 있었다. 현우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투자 공부를 했고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모았다.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경제적 뒷배경 대신 스스로 만든 안전장치였다. 통장 잔고를 보며 도연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모여 있었다. 그동안 검소하게 살며 한 푼 두 푼 아낀 결과였다.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다. 도연은 서랍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지 않을 거야. 복도에서 현우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은 재빨리 평소 얼굴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도연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함이 없었다. 대신 조용하지만 강인한 결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뀔 때가 왔다. 그날 이후 도연은 달라졌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치밀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 5시 현우가 잠든 사이 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지난 10년간 조금씩 모은 돈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적금, 주식, 채권.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다. 클릭 한 번으로 계좌를 정리하고 통합 관리를 시작했다. 그동안 여러 증권사에 분산해 놓았던 자산들을 하나씩 점검했다. 서류를 정리하며 도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선영이 자신을 지방대 출신 사회복지사라고 무시했지만 정작 그 사회복지사가 홀로 이만큼의 자산을 일궜다는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일주일 후 도연은 시내 고급 카페에서 대학 동기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현재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도연아.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 수진아, 부탁이 있어서 연락했어. 도연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다. 필요한 부분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가족 문제는 참 복잡해. 혹시 가사 전문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줄 수 있어? 수진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설마 이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수진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김지영 변호사님이야. 우리 로펌에서 가사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정말 실력 있으셔. 도연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도연아,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괜찮은 거지? 응, 이제 괜찮아. 정말로. 그 사이 선영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연을 깎아내렸다. 지수야, 너희 엄마는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뭘 모르시는 거야. 민서야, 고모가 너희들 좋은 학원 보내줄까?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도연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정말 선을 넘었다. 현우는 매번 항의했지만 선영은 듣지 않았다. 현우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이들도 현실을 알아야지. 누나, 도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힘들게 살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현실은 현실이고. 도연은 이 모든 대화를 침묵으로 들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다듬어 나가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수의 8번째 생일 파티에서 찾아왔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선영이 입을 열었다. 지수야, 생일 축하해. 고모가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 선영은 비싼 브랜드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다. 최신형 태블릿이었다. 와, 고마워요, 고모. 지수가 기뻐하자 선영이 도연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너희 엄마는 원래 남 눈치만 보던 애라서 이런 좋은 선물은 못 해주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선영아 라고 말려보려 했지만 선영은 계속했다. 지수야, 너희 엄마처럼 되면 안 돼. 항상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하고. 이모,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엄마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 이 애가 벌써 엄마 편 들 줄 아네. 선영이 비웃었다. 그 순간 도연이 일어섰다. 선영 씨, 도연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랐다. 차갑고 단호했다. 선영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이야기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제가 지방대 출신이라고, 사회복지사라고 무시하셨죠? 선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뭘 하려는 거야? 이게 제 자산 목록이에요. 도연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난 10년간 모은 돈입니다. 주식, 부동산, 적금. 선영 씨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선영이 서류를 훑어봤다.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다 당신 돈이라고? 네. 그리고 이건 제가 투자한 아이들 교육비 계획서예요. 또 다른 서류가 나왔다. 지수와 민서의 대학 진학까지 모든 교육비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해외 유학비까지 포함해서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다. 도연아, 이걸 언제? 홀로 벌어서 모았어요. 현우도 몰랐던 일이에요. 도연이 선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선영 씨,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힘든 환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고, 제 아이들은 그 과정을 직접 보고 자랄 겁니다. 그러니 저를 깎아내리며 아이들을 상처 주는 건 이제 그만하세요.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연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저희 신혼집, 이제 전세가 아니에요. 지난달에 매입했어요. 제 돈으로요. 현우가 깜짝 놀라 도연을 바라봤다. 여보, 이게 무슨... 미안해요.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도연이 현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한테도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선영은 말문이 막혔고 시어머니는 감동한 표정이었다. 현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민서도 도연의 다리에 안겼다. 엄마가 최고야. 도연은 아이들을 안으며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당당한 미소였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집안 격은. 격이요? 도연이 선영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보기엔 사람을 무시하고 아이들 앞에서 상처 주는 게 더 격에 맞지 않는 행동 같은데요. 선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도연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다. 앞으로는 제 가족을 지킬 거예요. 제가 직접. 그 말에는 더 이상의 경고나 협상이 없었다. 단순한 선언이었다. 현우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생 많았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더 이상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다. 그날의 충격이 가라앉은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선영은 며칠 동안 도연을 피해 다녔다. 우연히 마주쳐도 예전처럼 도전적인 눈빛 대신 어색한 시선 회피만 반복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지방대 출신. 사회복지사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도연에게 미안해하며 계속 사과했다. 도연아,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내가 선영이를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대답은 담담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일주일 후 선영이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 부엌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던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온 것이다. 동서. 네. 도연은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좀 심했나? 선영 씨 생각일 뿐이에요. 도연이 돌아보며 말했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저는 선영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제 아이들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선영이 당황했다. 예전 같았으면 도연이 먼저 사과하거나 눈치를 봤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달랐다. 그건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죠. 도연이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선영 씨도 아이를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를 깎아내리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선영은 할 말이 없었다. 그 후 선영은 더 이상 도연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은근한 견제나 비꼬는 말 정도였다. 동서는 참 대단해. 그렇게 돈을 모으다니. 운이 좋았어요. 계산이 빠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연의 반응은 항상 일정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넘길 뿐이었다. 이런 도연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아이들이었다. 엄마, 요즘 더 멋져졌어요. 지수가 도연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왜? 고모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도연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로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었다. 현우와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처음에는 도연이 혼자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에 다소 서운해했다. 왜 말 안 했어요? 부담 주기 싫어서요. 부담이라니. 우리 부부잖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걸 함께 결정할게요. 도연의 솔직한 사과와 약속에 현우도 마음을 열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요. 저도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부부의 신뢰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6개월이 지났다. 선영은 결국 독립을 결정했다. 도연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친정에 머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사를 떠나는 날 선영이 도연에게 마지막 말을 걸었다. 동서, 그동안 미안했어. 괜찮아요. 사실 내가 질투했나 봐. 도연이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봤다. 동서가 나보다 더 단단하고 더 현명했어. 인정하기 싫었는데. 다들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다. 선영 씨도 새로운 시작 잘하세요. 선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시간이 더 흘러 도연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가족들이 저를 계속 무시해요. 상담실을 찾은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무시당하는 게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것에 휘둘리는 건 당신의 선택이죠. 선택이라고요? 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상담을 받던 여성의 눈이 빛났다. 그럼 저도 바뀔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느 저녁 도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현우는 늦은 회의로 아이들은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날이었다. 고요한 집안에서 도연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의 상처, 가족의 무시, 신우이의 모욕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현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늦어서 미안. 당신이 자랑스러워. 사랑해.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해. 조심히 와. 창밖으로는 밤바람이 불어왔다. 더 이상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물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엄마처럼 강해질 수 있어요? 도연이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힘든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럼 아무도 무시 못해요? 민서가 궁금해했다. 무시하는 사람은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너를 작게 만들지는 않아.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선택하는 삶이 진짜 너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학교로 떠났다. 도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겠구나. 오후에 도연은 사회복지관에서 새로운 상담자를 만났다. 중년의 여성으로 시집살이로 고생하고 있다는 분이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내가 못나서 아들을 고생시킨다고. 도연은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그분들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그들의 일이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상담이 끝난 후 도연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왔다. 상담받았던 젊은 여성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선생님 말씀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오늘 시댁에서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잘했어요. 계속 그렇게 해나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었다. 문득 어린 시절 혼자서 별을 보며 소원을 빌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단순히 사랑받고 싶다는 게 전부였다. 이제는 달랐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킬 힘이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우와 아이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다. 어서 와요. 현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미소 지었다. 도연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정말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